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죠. 시사 리포트와 함께 하시면서 활기찬 한 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또 미사일 도발을 했죠. 동해상 단거리 두 발을 발사를 했는데 북한 주민들은 지금 굶주림, 기후위기, 코로나 이런 것들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미사일을 날릴 정신이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오전 7시 47분부터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두 발 모두 약 370km라고 덧붙였는데요. 비행거리만 놓고 봤을 때는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이 되는데 다른 단거리 미사일을 단축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 1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발사를 해서 고도 800m에서 모의 핵탄두 폭탄 실험을 했다고 밝힌 지 8일 만에 또 발사를 한 겁니다. 지난 21일부터는 핵 어뢰 실험을 했고 22일에는 순항미사일 4발을 쏜 뒤에 모의 핵탄두 폭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물론 북한 주장입니다. 이 기술력이 정말 이 정도까지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일이죠.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오늘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 해군 전략 자산들이 동해로 집결하는 가운데 이뤄져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핵항모 니미츠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강습 상륙함 마킬 아일랜드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을 위해서 동해 가까운 바다에 접근한 상태입니다. 동해에서 이제 한미 합동훈련, 그것도 대형 훈련이 잇따라 실시됨에 따라서 이것을 견제하고 위협하기 위한 미사일 도발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대화만을 주력으로 좀 삼고 있고 북한과는 그 어떤 소통을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자신들을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어떤 무력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어떻게 이걸 현명하게 대처할지 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북한을 무조건 적대시하고 무조건 강압적으로만 나간다고 해서 남북의 평화가 순조롭게 다가오지는 않죠. 다양한 시도를 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루만질 땐 어루만지고 강하게 나갈 땐 강하게 나가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채찍만 지금 계속 주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이제 올바른 전술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뻔뻔하게 짝이 없습니다.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자기 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전망에 대해서 견해를 묻자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 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밝혔는데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이렇게 본인 입맛에 맞게 삼킬 건 삼키고 뱉을 건 뱉고 뭐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아니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본인이 정말 존중한다면 본인에게 다소 불리한, 정치적으로 이제 좀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진정한 법무부 장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검수완박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죠.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각을 세우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이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안건을 조정하는 건데 말 그대로 여3석, 야3석 이렇게인데 이제 그 당시에 여3석이었는데 민영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었죠. 당시에는 탈당을 해서 이제 야석을 2석으로 만든 거죠. 야석의 1석을 이제 가지고 간 거죠. 무소속이 된 거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였으니까요. 여4, 야2 이렇게 돼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권을 좀 침해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인 거고 이번에 헌재에서도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근데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건 그렇다 치죠. 그런데 본인이 검찰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분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 판결은 인정을 못하고 계속 반박을 하면서 민주당 관련돼서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민주당의 꼼수 탈당이다. 헌재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체가 좀 내로남불이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나? 그게 상식적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 라고 이제 따져 물었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십시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뭐 그 지지율을 통해서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차출론, 내년 총선, 이것은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다. 지금 자기와는 무관한 일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시감이 느껴지죠. 과거에 누군가도 이런 말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권력에 대한 야욕을 부린 사람이 한 명 있죠. 우리 대통령인데, 한동훈 장관은 말을 그렇게 바꾸지 않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중1을 1중으로 순서를 표기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도대체. 일본은 근데 중한 그대로예요.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가까이 가고 다소 좀 숙이는 면이 있더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한다고 치죠. 일본은 지금 전혀 맞장구를 쳐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대로예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날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는 중1로 표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펼쳐지는 그런 영향력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나라를 이제 더 앞에 표기하는 그런 어떤 관습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1중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일본에서는 일중한으로 한국을 마지막에 두는데요. 자존심 너무 상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어느 정도 좀 우리의 정책, 일본에 다가가는 그 정책들, 그리고 태도에 맞장구를 쳐줘야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혼자만 이렇게 구애를 한다고 해서 한일 외교가 바로 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어찌됐든 각종 보수 언론들 그리고 정부 부처들에서 이제 일본을 앞에 표기하는 그런 방침들이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참 답답한 상황이죠.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이제 내정이 됐는데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돼요. 물론 이분도 정치경찰이 아니다라고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찌든 국가수사본부장이 뭡니까? 전국의 경찰 수사를 총지휘할 수 있는 그런 총지휘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검사 출신을 앉혀버리니, 그것도 학교폭력 가해자의 아버지를 앉혀버리니 결국엔 또 행정력만 낭비를 한 거죠. 그런데 이분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정치에 좀 깊게 관여한 사람을, 그것도 국민의힘의 성향에 좀 가까운 사람을 자꾸 이렇게 임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의도야 뻔하겠지만 어찌됐든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를 했고요. 그 이후로 한 달여 만에 다시 이제 이번에는 경찰 출신이다 이렇게 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대통령실에 추천한 걸로 알려졌고요. 경찰 내부의 추천인 만큼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된 이후에 경찰 수사권 독립을 상징하는 보직으로 꼽히는 국가수사본부장, 법무부와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주 입을 맞춰가지고 다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수사권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려고 하는 검수 원복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좀 덜 내고 윤석열 정권에 아주 고분고분하고 그냥 순조롭게 검찰의 수사권 복귀를 찬성할 만한 그런 인사를 추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사 리포트 월요일 소식 여기까지고요. 주말에 푹 쉬셨다면 월요일이 더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분들,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 리포트 구독 부탁드립니다.